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의 전략과 진로 작성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이 됐죠.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 작성을 준비될지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보장이 있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목표가 있었죠. 또 진로 탐색을 위해서 기회를 확대해주고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학점을 이수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전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교학점 변화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시간표가 필요하고 성취도와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성취도는 절대 등급, 상대 평가는 석차 등급이 있는데요. 이 재입제도가 또 변화가 되겠죠. 왜냐면 수능을 고일 과정만 보니까요. 학교도 이동식 수업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고교학점제를 다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이 갖춰야 되고 기본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로와 적성에 잘 맞게 핵점 취득을 해야 됩니다. 또 고교학점 이것만 기억하면 좋은 것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은 바탕이고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요.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서 졸업한 제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와 충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5등급제에서 상대평가제와 변경가 있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과목 교수의 개별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꼬리에 꼬리 무는 독서를 통해서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완성해서 최대한 질문을 잘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교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폭넓게 책도 읽고 폭넓게 체험하는 거,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도 마찬가지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멘토를 또 만나서 또 나름대로는 어떤 꿈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학력이 강한데요. 기초 과목을 충실히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기본이 잘 닦아집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때는 그때그때마다 보충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학습 능력이라든지 학습 동기도 잘 보완돼야 되겠습니다. 조기 진로 탐색도 중요합니다. 미리부터 어릴 때부터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설계해서 그 괴로 좀 진행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게 필요하고요. 적성 발견 되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떠한 것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옆에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적성 기반의 과목 선택인데요. 흥미나 그다음에 적성이 기반에 대한 선택도 있을 수 있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여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1학년부터 3학년이다. 초등학교. 그러면 이제 체험, 흥미 위주로. 하지만 진로에 대한 관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4, 5학년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진로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영재원이라든지 수학과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고학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중등 영재원 준비하면서 진로에 대해 좀 더 가까워졌잖아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젠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야 되죠. 학부모 지원입니다. 자녀의 흥미와 적성 관찰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진로와 대화 나누기, 학습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교사 지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별 학생 상담과 학부모 연계활동, 진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로 로드맵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 추천드릴게 이런 로드맵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전람회 대라든지 탐구 대라든지 영재교육원 문제들을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어떤 지원하기 위한 자료도 만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대회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요. 문제 해결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유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진로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같이 통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재원도 마찬가지 소그룹 활동, 연구활동, 캠프활동, 또 인재들과의 교류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영재원에 가려면은 이런 개척과 정신, 탐험과 정신, 그다음에 주도성과 구체성을 가진 추진력, 내와 내를 연결하는 능력, 소통력이죠. 그리고 사회성과 친화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즐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을 생각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체력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이 모든 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를 맡았을 때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성실성과 근성, 이런 집착력, 가시적력들이 다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 역할은 일단 적성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고요. 진로에 대한 상담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고요. 적성에 대한 거, 경험에 대한 거, 진로 상담에 대한 거 해야 되겠죠. 결국 티칭이 아니기 전에 코칭이 답입니다. 코칭. 결론 마무리입니다. 국역점 전주를 위한 초등학생은 조기 진로 탐색을 해야 돼요. 어릴 때 뭔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공부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주도 능력을 길러가면서 해야 돼요. 다양한 경험 체험을 활동하는 거를 좀 오히려 인공지능 AI 시대에 아이들이 직접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진로와 적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진로를 선택하고 그걸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